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8월 이제 중순에 이제 접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더운 날씨죠.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더운 날씨면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더우니까 여름이지 덥지 않으면 여름이 아니다. 네. 아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게 이겨내는 힘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힘드시지만 곧 가을이 옵니다. 네, 그렇죠. 입추도 지나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금년 여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이 동남아 날씨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7월 말에 태국 치앙마이 대학에서 열린 동아 구연 대회, 네, 네. 전래 동아 구연 대회 심사도 하고 네. 특강도 하러 다녀왔었는데 네. 태국이 치앙마이가 한국보다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야. 예, 그리고 가서 느낀 점들은 정말 뭐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문화, 한국어에 관한 열기가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야.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러네요. 그런 이 프로그램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한국어과 교수님들이 네네. 소개해줘서 그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말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드렸는데, 태국이 그 한국 전쟁 때 네. 우리나라를 참전. 도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 그러한 고마움도 느끼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들도 나누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이번 이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말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글의 비밀과 이 감정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어떤 반응 예. 어떻습니까? 이 3회까지 했었는데. 뭐 한국 분들의 반응도 재밌었는데 네, 네, 네. 자기도 잘 몰랐다. 아, 우리말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네, 네. 또 재미있는 줄을 너무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 훨씬 더 재미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네. 역시 이 방송은 외국인들에게도 좋지만 네, 네.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네. 매우 필요한 방송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점점 책임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오늘도 아마 네. 들으시면 네. 정말 재미있구나. 네, 네. 한국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예. 말들을 배워볼까요? 예. 오늘은 단어 이야기라고 했는데 네. 단어를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왔는가인데 네, 네. 일반적인 방법 말고 한국어만의 좀 특징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네. 와 한국어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단어들이 될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이요? 오늘 배우는 이제 말들 중에서는 하나는 우리가 좀 용어를 사용하자면 네. 명사에서 동사나 형용사로 바뀌는 말들입니다. 명사에서 동사나 형용사로 바뀐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사나 형용사가 이게 어원이 뭐지? 원래 무슨 말에서 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 신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네네네. 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다. 그럼 신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겠어요? 신?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다라는 말은 네네. 신에서 온 말인데 네. 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아. 또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도 신신따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신을 신다. 근데 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걸 따로따로 배우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음. 신신따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 네네.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럼 가장 먼저 이 우리가 이제 그 단어 조금 전에 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말의 어떤 단어 만들기. 예. 단어의 어떤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예. 단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단이라는 말은 이제 한 단어는 한자죠. 단은 네. 하나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수라고도 하고 단독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단이라는 말은 하나하나라는 하나하나. 뜻이고 예. 그걸 순우리말로 보통 얘기할 때 낱낱이라고 얘기합니다. 낱낱이. 예. 그래서 낱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순우리말로 하면 낱말이 되는 겁니다. 아, 낱낱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래서 낱말이다. 단어는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을 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그 단어 하나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은 뭐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말이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네. 그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할 때는 네. 어휘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휘요? 예, 네. 어휘의 휘라는 말은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어는 단위 낱낱이라는 뜻이라면 네네. 어휘는 묶음이기 때문에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단어의 묶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어들은 하나가 초점이라면 어휘는 묶여, 관계 이런 것들이 초점이어서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단어 만들기라고 얘기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어휘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을 신따하고 연결한 거거든요. 네네네. 또 신하고 신발이 연결이 되기도 하죠. 네네네. 사실 신발도 재미있는 단어인데 신에 발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발은 우리의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발이거든요. 네네. 그 신이란 말, 신도 사실은 발과 관련된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재밌는 말은 신만 신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우리는 양말도 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만 신는 게 아니고 네네. 발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씌우는 행위는 전부 다 우리가 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정말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예, 재밌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신따 말씀을 잠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밝다 있습니다. 예, 예. 밝다라는 단어가 이제 더 신기한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은 오히려 또 신기하다 생각하는 거는 네. 왜 그런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까? 아, 밝다라고 할 때는 리을 비읍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밟아라, 뭐 밟았다 밟았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래서 발과의 연관성을 잘 모릅니다. 아, 밟다는 당연히 발로 밟는 밟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네. 밟다도 역시 배울 때는 가르칠 때는 네. 밟다 이렇게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너 왜 내 발을 밟니? 그렇죠. 그러니까 신따 네네네. 밟다. 음. 자 지금 제가 아래부터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따 네네네. 밟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이제 보니까 요즘에 책에 보면 어휘라는 책이 이렇게 예.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어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들인가 어떻게 단어의 묶음이다. 예.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뭐 버케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참 쉬웠었는데 이렇게 단어의 묶음이다. 어휘를 그래서 공부하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네네. 단어의 관계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배운다면 단어를 배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한다고 써놓는 걸 우리가 단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에 관한 이야기고 네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사실 어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래부터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신신따, 네. 밟다. 네네. 그다음에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다리. 아 다리. 다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달리다입니다. 달리다가 다리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조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네네네. 그래서 달리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라는 말을 가르칠 때는 당연히 다리를 같이 가르쳐 줘야 다리.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올라가면 네. 신신따 밟다 다리 달리다.
아, 올라왔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배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배로. 네네. 거기 가슴이고 아, 예, 여기가 예, 배, 아래죠. 배로 올라가죠. 네네. 배. 예. 배는 요즘은 좀 덜 쓰는데 배다라는 단어가 있죠. 배다. 배다라는 말은 임신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네네. 옛날에는 사람에게도 많이 썼는데 요즘엔 사람한테는 주로 임신하다라고 하고 네네. 동물은 이제 배다, 새끼를 배다 이렇게 네네네. 표현하는데 예. 역시 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다시 또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은 네네. 신신다, 발발다, 다리 달리다, 배다. 배다. 아. 이제 아까 하신 가슴 올라갑니다. 이제 가슴을. 가슴다라는 말은 없죠. 예. 가슴다라는 말은 없는데 네네. 순 우리말에서 가슴 대신 쓰는 말에 너무 예쁜 말 품이 있습니다. 아, 품다. 예, 그래서 품다라는 단어가 나타나. 그래서 품다라는 말은 안는다라는 뜻인데 네. 제가 안다와 품다를 또 조금 달리 본다면 품다에는 온기가 느껴진다. 저는 그래서 품다라는 단어에서는 온도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 네네. 기본은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품답니다. 아. 새끼를 보통 그래서 어미새가 아기새를 를 품어주기도 품다.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래서 엄마 품이라고 얘기하죠. 엄마 품에 안긴. 예, 그래서 제가 온기를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그 말에서 이제 뭐 마음에 품다라든지 그런 단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가슴에 네네. 누군가를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일 좋은 거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거. 음. 그걸 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보통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엄마 품이 그립다. 그렇죠. 이제 그런 류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느낌, 그 감정을 네. 이야기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마 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네. 분들은 특히 외국 분들이라면 그러면 신신다, 발발다, 다리 달리다, 배다, 배, 품품다로 품다. 예. 연계가 쫙 됐죠. 음. 어휘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어휘를. 이제 머리로 올라가 보면 네네네. 사실은 머리에 해당되는 단어는 금방 느껴지진 않을 텐데요. 머리.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머리카락까지 올라가면 네. 빗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예. 아침에 이제 머리를 빗었습니다. 예. 예, 그때 그래서 당연히 빗다는 거면 뭐와 관련이 되는 단어겠습니까? 빛이죠. 아, 그래서 오늘은 성적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컨디션이 더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빗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외국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네. 물론 이제 단어가 어떤 단어는 어렵고 어떤 단어는 좀 쉽기도 합니다만은 신신다, 발 밟다, 다리 달리다, 네. 배 배다, 품품다, 네. 빗다까지 하면 몸에 해당되는 명사와 동사들을 네. 같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네. 와 한국어 단어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네네네.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시는 분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보통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신 가르치는 신 가르치고 네네네. 발 가르칠 땐 발 가르치지 발 밟다, 다리 달리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계를 모르면 단어고요. 네네. 연계를 알게 되면 네. 어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배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르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네네.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다 앞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우리가 이게 더운 여름이니까 네. 물에 뭘 이렇게 말아 먹지 않습니까? 말아먹죠. 밥 같은 경우도 말아 밥을 먹기도 말아 하고 뭐 먹고. 국도 이제 뭐 네. 말아 먹고 그러죠. 그러면 네. 말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다. 말다라는 단어는 물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물론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바뀌긴 밥을 해요. 물에 말다. 그래서 물에 말다. 그럼 네. 말다라는 단어를 그냥 외우면 어려운데 물 말다, 물에 말다, 국물에 말다 하면 좀 쉬워지는 거죠. 그 연상하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연계를 강화하는 거라서 네, 흥미가. 원래 뭐 우리가 연상이라는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네네. 연계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이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교수님. 그런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예. 제가 그 중간에는 정말 좋은 우리 한국어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아마 우리나라 노래들 중에서 가장 가사가 좋은 거를 얘기하자면 그 김민기 선생의 노래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네. 저는 싫어도 손색이 없고 네. 뭐 문학상을 받아도 네.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네.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셨죠.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는 저희가 열심히 이제 뭐 예전에 불렀던 아침 이슬도 있고 네. 또 한국인에게 희망을 줬던 상록수라는 노래도 있고 네. 또 가사 자체가 너무 좋은 보물이라는 노래도 좋아합니다만은 김민기 선생의 목소리가 그대로 느낌이 오는 친구라는 노래가 네. 너무 김민기 선생 스타일이어서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민기의 친구 듣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소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네, 정말 가사 한 말이 참 좋습니다. 예, 뭐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 네, 뭐 지금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힘든 사람들이나
또 모국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네. 노래를 들으면 네. 좀 힘도 되고 네. 또 감상에도 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노래를 이제 자주 이제 부르곤 했는데요. 그 가사말 중에 눈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예. 흩날리는 꽃잎이 어른거린다. 그 음성들 달리는 기차 바퀴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예, 정말로 시죠. 한편의 시고 네. 저도 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밤바다에 가서 이 음악을 듣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 검은 바다의 느낌과 네. 또 떠나간 친구들 여기서 보통 떠나간 친구는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들 어려운 일을 하다가 네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감상에서 젖으면서도 또 삶에 대한 책임감도 네네. 느꼈던 그런 그러네요. 노래여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보 홍수 속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예. 너무 많은 정보들. 그렇지만은 이런 좋은 가사말을 들으면서 읊조리면서 예. 생활을 음미한다면 좀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어떤 신기한 우리말의 단어 만들기 이렇게 주제로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조 선생님께 네네네.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네, 앞부분에 이제 네. 강의가 있었으니까 예.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아, 단순하게 생각. 제가 얘기는 뭐 미리 좀 겁을 드리면 네. 초등학교 1학년한테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저희 예. 아이들 그 학부모 수업을 네네. 벌써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큰애가 1학년 때 가서 수업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 알아맞혔어요. 아, 초등학교 그래요? 1학년도도. 왜냐하면은 네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네. 비추다. 비추다. 예, 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 단어죠? 빛. 그렇죠, 당연히 빛이죠. 예. 그러니까 비추다나 비치다라는 단어는 예. 빛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빛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빛 비치다, 비치다, 빛 비추다. 비추다.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비추죠. 그리고 빛이 비치는 거니까 아.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과 관련된 단어가 너무 재밌는데 색깔. 보통은 다른 나라 말에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 레드다. 그러면 네. 레드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무슨 색깔인지를. 아. 근데 이제 우리말은 구체적으로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네. 빨갛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빨갛다를 다른 말로 할 때 붉다라고 얘기하죠. 붉다. 예. 그럼 붉다는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붉다. 예. 초등학생은 1초 만에 맞춥니다. 아, 그래요? 피? 불이죠. 아, 불. 지금까지 예. 배운 거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빛 비추다니까 붉다인 겁니다. 아, 불. 예.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어간 부분,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이 명사와 관련될 수 있다는 거를 네네. 기억하시는 게 명사. 예. 그 지금 아까 선생님은 이제 혹시 붉은 거니까 피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나갔습니다. 했지만 너무 나갔습니다. 초등학생은 붉다니까 당연히 불이겠네. 이렇게. 불. 예. 그래서 붉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의 언어적인 사고로 본다면 불과 관련된 단어가 네. 붉다로 바뀌어진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불을 그릴 때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불은 빨간색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빨간색으로 그리게 빨간색.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조금 밝은 느낌으로 바뀌면 빨갛다가 됐고 네네. 밝았다가 되고 네. 그러니까 우는 좀 어두운 지난번에 우리가 한글의 그렇죠, 감정 그렇죠. 얘기할 때 오, 우는 할 어두운 때? 거고 네. 아는 밝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붉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 그게 밝아지면은 밝았다 또는 그래서 뭐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 네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예. 빨갛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비슷하게 이제 이번 거는 맞추실 것 같은데 네. 푸르다가 있죠. 하늘. 초등학교 1학년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물. 제가 점점 답답증이 당연히 풀이죠. 풀. 네네네.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네네. 고민을 안 해요. 예. 제가 붉다면 불이요. 네. 푸르다면 풀이요. 풀이요. 아, 한자로. 아니 앞 부분이니까 푸르다의 풀. 네. 그러니까 푸르다 붉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어른들은 제가 물어보면 꼭 하늘이요?
예. 분명히 단원 앞에 풀이 있는데 예. 그 풀은 잊어버리고 예. 불다 그럼 피어 그런 그런 거 아니고 아, 불 불다 네네네. 풀 푸르다 이렇게 예. 기억을 하시면 되는 단어라서 재밌습니다. 뭐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선 멀어지셨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조금씩 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시죠? 네. 근데 단어 만들기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말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밝은 모음, 어두운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모음을 바꾸면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말이 굉장히 어떤 많습니다. 단어가 될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나예요. 나. 나라는 단어가 네. 모음이 딱 바뀌면 네. 너로 바뀌는 겁니다. 나, 너. 예. 예.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완전 하나 있는데 다르죠. 네. 그 나와 너는 근데 공통점은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도 지금- 아니고 너. 지금 제 질문에 사실은 답이 있었는데 모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와 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음을 바꿔야 돼요. 누로 바뀌었죠. 잘했습니다. 이번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네. 누구 아, 누구? 네, 네. 라고 할 때 그 누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투리 같은 데서는 누꼬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거? 누구꼬는 안 하고 누꼬. 아, 누굽니까? 네. 예. 그 경상도 사투리에서 좀 누라고 하면 예. 제 3인 이제 부정한 누군지 모르는 누구를 를 얘기할 때 누라고 그래서 나, 너, 누. 가 있고.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보통 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남. 남도 모습을 바꾸면 조금씩 다릅니다. 님? 남이 님. 그렇죠. 그 남인데- 노랫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인데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님으로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남이 님이 되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뭘로 바뀝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오늘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에. 놈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게 남이 있고 네. 님이 있고 놈이 있는데 전부 다 모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사실은 놈이라는 말은 옛날에서는 그 놈자. 예,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 한자로 놈자잖아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놈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냥 보통 사람을 말하는 말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낮은 그렇죠. 말로 낮춰 부를 때 예, 사용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남은 내가 아닌 사람인데 좋아하면 님이 되고 네. 조금 별로면 놈이 된다라고 네. 가르쳐 주면 예. 나너누 네. 남놈님 네, 이렇게 네, 네. 연결해서 가르쳐 주면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들이 나너누 남놈님. 예. 예. 그렇게 하면 금방 외우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거, 공통점은 내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 네, 그런 것들로 기억을 하시면 좋은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 좀 재밌는 단어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그 물건을 그 책상 위에 놓다라고 얘기하죠. 놓다. 예. 안으로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안으로 자, 이거를 안에다가 넣다. 넣다라고 하죠. 네네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 놓다라는 말은 위에, 네. 안으로라고 할 땐 넣다. 넣다라고 하고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아기를 아이를 뭐가 나와야 돼? 지금 놓다 넣다. 오늘 아이를-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낳다라고 하죠. 아, 나타. 그래서 예. 놓다, 낳다, 네. 넣다가 예.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 그러네요. 네, 네. 모음만 나타. 바뀌어 있는 모음만 단어고요. 바뀌어 있는 거네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는 작다, 적다가 있죠. 작다, 적다. 보통 그래서 크기를 얘기할 때는 때는 작다, 양을 양을 얘기할 얘기할 때는 때는 적다. 적다. 예. 다 모음이 바뀐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느낌도 달라지는데 남다와 넘다가 달라집니다. 예. 그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남는 거는 좀 좋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넘는 거는 좀 지나친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넘었다든지 넘었다. 넘쳤다든지 손을 넘었다. 그 예. 심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라는 말은 부정적일 때 쓰는 겁니다. 너무합니다. 예. 그 부정적일 때 예, 쓰는 그렇죠. 말이 왜냐면 넘다라고 해서 그렇고요. 아.
남따에서 온 단어들은 이제 그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거니까 네. 남따라에서 오는 말 중에서는 나머지, 나머지 남는 거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에서는 남짓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남짓 조금 넘는다라는 넘는다. 뜻으로 예. 그러네요. 그런 단어들도 재미있는 단어고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 중에서는 이제 맛과 멋도 있죠. 아, 맛과 음식을 얘기할 때는 맛, 네. 보통 겉모습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멋. 멋. 그래서 사실은 맛있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거고요. 아. 그래서 맛이라는 단어도 제가 좋아하는데 한자에서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맛있게 사는 거가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의 미도 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원래는. 쓰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맛있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거니까 음. 사람의 자기만의 또 모두 다 자기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식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걸 저는 멋이라고. 그러니까는 누구를 흉내내는 거 내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맛 만의 예, 맛. 그것이 멋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남을 쫓아가느라 자신의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홍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고 일어나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 그게 제일 나쁘죠. 오늘은 아주 굉장히 충분했는데 옆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채워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굉장히 부족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림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네. 사실은 올림픽은 경쟁만큼이나 중요한 단어는 조화, 협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는 더더욱 조화, 협동이 중요하고요. 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고 네. 뭐 이기면 더 좋았겠죠. 그런 류의 느낌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그러네요. 이기는 거, 네. 우승하는 거 이런 예. 것들 하다 보니까 뭐 은메달 따는데 고개 숙이고 있고 아. 그런 거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결과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 선수들이 힘들게 그 경기를 준비해 왔고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결과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에 네. 승복하는 것을 네.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맛과 멋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네. 자기가 한 그 자기 맛에 만족해야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이 시간이 정말 블랙홀처럼 빨려 예, 드는 것 고맙습니다.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저기 오늘 그 단어 만들기 관련해서 틀리기 쉬운 사례 간단하게 이렇게 좋은 팁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어 만들기 중에서 사실 우리말 중에서 또 재미있는 말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네. 그냥 두 단어가 합쳐지면 새로운 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눈물인데 눈물이라는 단어는 눈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눈물. 예, 대부분의 말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아이하고 워터가 합쳐지면 아이 워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티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의 말이 네. 눈하고 물이 합쳐진다고 해서 눈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눈물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단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두 단어를 합쳐서 그 눈물, 콧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단어가 합쳐지는 말도 좀 재밌는 단어고. 둘 다 이 고유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말 중에 이제 합쳐진 말 중에 이제 재밌는 단어가 이제 그 밤낮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네. 역시 밤낮이라는 단어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말입니다. 다 낮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밤이 더 중요했을까? 밤. 그런 거는 저도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말은 약간 힘든 거나 그런 것들을 앞에다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미우나 고우나 네. 고우나 미우나가 아니고. 고우나 미우나라고 잘 안 하고 미우나 고우나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게 진자리 마른 자리 뭐 이런 네, 식으로 힘든 게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거는 제가 하나의 그냥 그 의견인데 네. 각자 생각해 보시면 네. 재밌는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4강 마무리하면서 짧게 어떤 정리의 말씀 하시겠습니까? 단어를
그냥 보지 말고 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뭐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나라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휘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네. 생활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사고와 생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언어가 너무 재밌다. 정말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라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어휘 공부를 그러니까는 단어 공부가 아니라 네. 어휘 공부를 하시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뭐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많이 알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 더 관심이 있으면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정말 아까 말씀한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되는 아유 어떤 고맙습니다. 신기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으면서 끝낼까요? 이번엔 제가 이제 태국에 다녀와서 사와티캅. 태국 사와티캅. 예, 가끔캅. 예, 그래서 남자는 캅이라고 하고 여자는 그렇죠. 카라고 카죠. 하는 그런 예. 굉장히 특이한 언어고요. 네, 태국어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기회가 되시면 태국 숫자를 한번 배워보시면 능싱 삼시 아, 10. 너무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 그 성적은 되게 좋았습니다. 예. 실제로는 3부터 10까지 1, 2는 태국 고유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네. 3부터 10까지는 한자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쌈씨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네, 네.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겠다. 그러면 이제 태국어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네. 또 관심이 생기면 좋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노래는요? 네, 태국 노래. 어떤 노래? 제가 그래서 태국어과 교수님들이랑 태국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제목은 Eyes Don't Lie라고 하는데 네. 눈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 눈은 거짓말이죠.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우연히 제가 눈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사람의 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네. 뜻이니까. 네. 그래서 가수 이름은 가수 이름은 제가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잉크 와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태국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그래서 네. 특히 한국에 와 계신 네. 태국 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면서 네. 노래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교수님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뭐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은 물론이고 우리 내국인까지 함께하는 더운 좋은 한국 문화의 프로젝트입니다. 조인용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 한국말, 우리말로 배우다.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인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ใจกับท่าทางการกระทำสีหน้าเธอที่แสดงออกบางทีก็คิดว่าใช่แต่บางทีก็ยังไม่ชัวร์ไม่ค่อยมั่นใจเหมือนจะรู้แต่ไม่รู้เหมือนจะชัดแต่ก็มัวไม่รู้คำตอบมันอยู่ที่ไหนเคยได้ยินที่ใครเขาพูดมาอยากรู้ความจริงต้องจ้องมองที่ตาฉันพูดไม่ออกยิ่งจะเข้ามาอยู่ใกล้ๆหัวใจฉันเต้นตลอดก็เหมือนว่าเธอ